자, 마지막 3절 읽어볼까요? 건이지요 곤이 간능이니 이즉이지요 간즉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오 유공즉 가대오 가구즉 현인지덕이요 가대즉 현인지업이니 이간이 천하지리 득의니 천하지리 득이성이고 기중의니라 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앞에 이야기들을 구현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건이지요. 그러니까 건은 그 쉬움으로써 주관을 하고 고는 그 간단한 것으로서 능히 행하고, 그래서 쉬운즉 쉽게 주관할 수 있고 간단한즉 그것을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되는 얘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쉽게 주관한다, 쉬움으로써 주관한다.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일동일종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정유상이라는 것은 일동일정하는 음양의 운동이라는 법칙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이게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건의 움직임이고 건의 이제 건도니까, 이것만 하면 건도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오니까 봄이 오면 싹을 틔워라, 이런 거죠. 그리고 건이라는 것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굳세게 올라가는 것이니까 위로 자라라 라는 거예요. 아까 8괴가 형성되는 것도 그런 거죠. 건의 양획이라는 건 언제나 굳세게 오르려고 한다. 근데 어떻게 그걸 이룰 거냐 그러면 곤이라는 바탕, 음획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건이 갈 곳이 없잖아요. 건의 양획이 어딘가로 가야 그 때마다 생장성이라는 때마다 초획, 중획, 상획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양획의 양의 운동, 건의 운동을 드러낼 텐데, 건이 없다면, 건만 있다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건 스스로가 변해서 진괴, 감괴, 간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곤이라는 바탕이 건 밑에 깔려주니까 그 바탕 위에서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1장 1절에 나왔던 천존지비, 그 다음에 비고이진의 이야기예요. 배열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바탕이 있어야 건이라는 것을 그 위에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의 움직임이 장기판의 말 같다면 장기판 자체가 곤인 거예요. 그래서 곤이 그것을 따른다라는. 근데 어떻게 따르냐면 간단하게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곤이라는 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빈칸과 같아서 그 배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둑판에 바둑돌 놓듯이. 바둑판 자체의 구조가, 장기판이나 바둑판 자체의 구조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주론도 그렇고 주역의 구조도 역시 그와 같이 간단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관하기 쉽다. 원리가 간단하고 단순 명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유친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잊어버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배열을 놓는다든지 혹은 궤를 바꾼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궤를 바꾸는 것 자체로 가면 형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루는 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이라고 하거든요. 형태를 짓는 것, 그것이 공이죠. 그러니까 옷을 짓든 천을 짜서 옷을 짓든 배를 짜든 아니면 음식을 차리든 그래서 상을 차려내든 아니면 씨를 뿌려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든 이게 다 짓는 건데 이것이 다 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옷을 짓기 위해서는 배를 짜야 하고 배를 짜려면 가로 세로로 정해져 있는 배열을 만들어내야 되죠. 상을 차리려면 거기에 진설을 해야 되는데 밥도 넣고 찬도 넣고 국도 넣고 우리 민족은 기본 이거잖아요. 밥, 찬, 국.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원리에 의해서 진설을 하는데 그것도 차림이에요. 그 차림 다 자리가 있어. 밥 놓는 자리 있고 참 놓는 자리 있고 국 놓는 자리 있고 탕 놓는 자리 있고 정 놓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공을 이루지만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잊지 않고 늘 반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구라고 하고 또 이것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그 결과물이 쌓여오기 때문에 대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천하의 이치라는 건 이 건곤의 이간지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간지도예요. 이간지도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그 때와 변화의 방향성을 아는 것을 이라고 하고 그 변화의 때와 곳을 알고 그것을 현재에 있는 상태들을 배치하고 배열하고 배속하는 것, 짜내는 거죠. 지어내는 것을 우리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 원칙들이 다 정해져 있고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이 역도라는 것은 오로지 이간지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이간지도로서의 천하지리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얻어서 그 가운데 위치한다. 이게 중요한 결론이죠. 뭐냐면 그리고 이게 보면 팔괘에 대한 얘기니까 팔괘는 삼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 주역론에 있어서 주역의 괴상은 6효 6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 즉 6효로 치면 제 4위와 5위, 4효와 5효에 해당하는 것. 3획으로 치면 8궤로 치면 그 중획에 해당하는 것. 여기가 바로 사람의 자리다라는 거죠. 천지간에 이 이치를 득해야만 그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득해야만. 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업을 이루고 덕을 베풀고 그것이 인도다. 사람이 갈 길이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계사상 편 제1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